답답한 인사 이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알아보는 시간, 노무처방전 담당하고 있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인사 이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1월이나 7월에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 이동 혹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시 인사 이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운영 방안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동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회사의 인사권으로 인한 명령으로 근로자분들이 종사하는 업무가 변경된다거나 장소가 변경된다거나,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지위가 변경되는 것까지 저희가 개념적으로 인사이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나눠보자면, 저희가 그냥 인사이동 이렇게 부르는 그 내부에는 전환 배치라든지 전근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적과 전직, 전보 이렇게 부른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표화해서 한번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제일 상단에 보이시는 일상 업무상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라고 하면 출장도 사실은 인사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이라고 실무자가 고민하시지는 않고, 실무선에서 인사에서 고민하시는 영역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이 되겠죠. 두 번째 보이시는 기업 내 인사이동, 세 번째 보이시는 기업 간 인사이동,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은 배치 전환, 전근, 파견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전직이라고 법적으로 개념을 하고, 전직 인사이동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 전직입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개념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전직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사이동은 인사권입니다. 즉 회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인사권의 명령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남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전직 인사 이동이 있으려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상 근무 장소나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했는가, 그러한 특약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는가, 이분화해서 전직명령 정당성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무 장소, 직종을 특정해서 그 업무만 하기로 했다면 전직명령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그런 것이 없다,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경될 수 있는 특약이 없는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겠으나, 회사는 권리 남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권리 남용이 있다면 정당한 전직 인사 명령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권리 남용의 부분이 사실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권리 남용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이 발동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판례에선 복잡하지만 붉은색 박스 표시를 해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교량할 것. 세 번째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근로자와 거칠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권리 남용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것.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이동의 명령은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형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서 간 인사 교류, 즉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이동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 혹은 새로운 직무가 생긴다, 혹은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직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근로자 간의 인화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혹은 특정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 근로자의 근무 장소, 직무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까지 회사에서 생각하는 업무상 필요성 사례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비교 교량해야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그럼 무엇인가? 어디까지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하느냐?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된다, 직무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일,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불편하겠죠. 그것들을 다 그러면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것이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부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수행이 어려움, 근무 장소가 변경됨에 의해서 출퇴근이 어려움, 혹은 기존에 받고 있었던 혜택이 변경되면서 없어진다는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되,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까지 생활상 불이익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 명령 정당하려면 첫 번째 보셨듯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교량해서 신의 직상 거쳐야 되는 협의 절차를 근로자가 충분히 가졌느냐, 그렇다면 권리 남용이 아닌 정당한 전직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러면 권리 남용으로 인사이동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전직 이렇게 본다면, 회사를 넘어서는 회사 간의 인사이동, 이것을 저희가 전적 이렇게 부릅니다. 회사에 계열사가 많다거나 그룹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적 명령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이 경우에 인사이동의 명령이 정당하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 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간의 인사이동은 모회사와 자회사, 그룹사 간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법인이 변경되는 타 회사이죠. 회사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근로 계약을 하고 입직을 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변경되는 것이 되겠죠. 즉,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수시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인데, 예외 사례 두 개를 가볍게 한번 보자면, 대법원은 노동 관행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임직원들이 그것을 명백하게 승인을 하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의 관행이 우리 회사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대법 판례고요. 그 다음 대법 판례는 포괄 동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닌 입사할 때 근로계약이나 사규상에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동의를 사전 포괄적으로 받았다면 이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를 예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직, 전적, 사실은 인사이동의 대표적인 양식인데, 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거, 회사 밖에서 이동하는 거, 사실 조금 따져보면 노무관리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고, 보셨듯이 정당성 포인트 다르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의 판례나 행정해석을 살펴보는 간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동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이동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다투다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회사 안의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살펴봤던 전직에 해당되겠죠. 전직 정당성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봤는데, 판례 요지도 보면 그 해당 팀장님에게는 여러 가지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 교량을 했을 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컸고 신의칙도 거치지 않아서 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는 인사이동이 무조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정당성을 다 따져서 위법한 인사이동이라고 결론이 나기도 한다 라는 점 실무선에서는 꼭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인사이동 이슈를 전직, 전적 두 가지로 나눠서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무에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